안녕하세요. 최근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술을 멀리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 모두 제 인생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어요. 얼마 뒤엔 곧 설날이잖아요. 이 사연이 방송될 때가 설날 전일지 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연을 작성하고 있는 날은 아직 설 연휴 전이랍니다. 그렇게 설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제가 술을 끊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인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사연을 얘기해 보려고 하니 한번 잘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아빠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업이라고 해도 워낙 작은 사업이라 연에 막 몇 억씩 벌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중산층 정도는 됐었어요. 그런 아빠는 젊은 시절엔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잠시 활동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아빤 눈매도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나이가 드셨어도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계시죠. 저와 남동생이 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아빤 욱하는 성질이 좀 있으셨는데요. 그래도 나이가 드시며 나중엔 욱하는 성질을 꾹 참고 많이 온화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 아래서 성장을 한 전 나이 36에 1년간 연애한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서울에서 쭉 터를 잡게 됐지만 저는 직장도 고향에 있었기에 살던 지역에 신혼집을 구하게 됐죠. 그때 아빤 저와 남편을 불러 집 얻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네 동생 결혼할 때 보태준 만큼 너한테도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게다.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니 네 동생에겐 돈을 일부만 보태주는 모양새가 됐지만 여긴 그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 구해서 빚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아빠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감사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주신 돈에 제가 모은 돈을 보태 꽤 괜찮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집에 맞춰 혼수를 해왔죠. 시댁은 썩 잘 사는 편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더더욱 아빠에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친정에 첫 인사드리기 전엔 아빠에 대해 지레 겁을 먹었는데요. 그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빠가 원래 좀 무서운 분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아마추어 복싱 선수셨다는 말도 함께요. 하지만 아빠를 실제로 보니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너무 인자하셨다며 그제 안심하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어릴 때만 그러셨지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다고. 당신이 천인공노할 죄라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우리 아빠 무서운 모습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결혼한 저희 부부는 처음엔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바로 옆 지방이던 시댁은 신혼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평범했어요. 시부모님은 적당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분들이었고 아직 미혼이라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던 시동생도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막내 시누이도 좀 철없고 얄미운 구석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저와 잘 지냈었죠. 딱 하나 남편과 가끔 다투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남편의 술 문제였어요. 또 술 마시고 들어온다고?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다녀? 제발 술 좀 줄여. 연애 시절만 해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지 않더니 결혼 후 언젠가부터 남편은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고 다녔거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유독 회식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회식 때문에 좀 피곤해하는 것 같더니
결국 뒤늦은 나이에 음주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남편은 점점 회식이 아닌 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것도 잔뜩 취해서요. 내가 술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고 적당히만 마시랬잖아. 근데 또 취했어? 취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걸 전에 왜 몰랐을까? 그렇게 많이 안 마셨어, 나. 두 발로 집에 잘 들어올 정도로만 마셨어. 잘 들어오긴. 지금 걸음이 완전히 갈짓자구만. 아휴, 얼른 씻고 잠이나 자.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평소엔 남편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 뒤엔 임신도 했던 거죠. 그런데 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부터 남편은 이젠 술버릇까지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술에 취하면 자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당신 친구들을 데리고 지금 온다고? 절대로 안 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당신 친구들은 집에도 안 간대? 오늘 만난 애들은 다 미혼인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여보, 나 오랜만에 동창회 한 건데 한 번만 이해해 주라. 어?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그 진상을 받아준답니까? 전 나중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데려와 사람 잠도 못 자게 만들더라고요. 또 가끔은 시동생이나 서울에서 내려온 시누이와 만나서도 술을 마시던 남편은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갑자기 데리고 들이닥칠 때도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동생들 만났거든. 그래서 2차까지 얼큰하게 술 좀 마셨어. 애들 데리고 간단하게 딱 한 잔만 더 하게 한 30분 있다 집에 도착할 테니까 장어. 그래, 장어 좀 사서 구워놔. 뭐? 도련님하고 아가씨가 또 온다고? 장난쳐 지금? 오면 온다고 미리나 말해주던가. 지금 시간이 11시야, 11시. 임신하고서도 어떻게든 오래 맞벌이하겠다고 용수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이, 내 동생들은 가족이잖아. 가족이 간다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가족이고 나발이고 도련님이랑 아가씨가 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이렇게 예의 없이 온다고 하지 말아야지. 당신이 제일 큰 문제야, 문제. 장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시간에 장어를 어디서 사와? 아이, 배달 있잖아. 그 비싼 장어를 배달시킨다고? 돈이 썩어나니? 당신 용돈으로 알아서 사 먹든 말든 해. 난 잘 거야. 저라고 처음부터 시동생과 시누이를 반겨주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엔 저도 남편에겐 화가 났을지언정 시동생과 시누이에겐 티내지 않고 잘해주려 했어요. 어쨌든 가족이니까 동생 같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제게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식탁만 죄다 어지럽혀 놓곤 다음 날까지 치우지도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랬으니 저도 그들이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동생과 시누인 꾸역꾸역 뻔뻔하게 남편과 집에 들이닥치곤 했죠. 제가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요. 한 번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에게까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몇 달 정도밖에 안 됐던 때였을 거예요. 두 사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매끼리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좋죠? 근데 제가 갑자기 술 먹고 들이닥치는 거 불편하다고 말했으면 밖에서 다 먹고 잠은 시댁 가서 자도 되잖아요. 도련님은 원래 시댁에 살고 아가씨도 부모님 집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형수님, 이게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저흰 그냥 형 집이 더 세련되고 좋으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세련된 곳이 좋으면 차라리 셋이서 호텔을 잡고 놀지. 왜 여기 와서 자꾸 날 괴롭혀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 소리를 하세요? 이 집에 사는 전 그럼 불편해도 된다 이거예요? 두 사람 맨날 와서 먹은 건 한 번 치운 적도 없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소리도 나한테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 오면 우리 아들 잠 깨서 저 더 힘들다고요. 또 오기만 해봐요. 아예 비밀번호 바꿔놓고 문도 안 열어줄 테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고래고래 화를 내자 그제야 시동생과 시누인 더 이상 술을 먹고 남편과 저희 집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여보, 그래도 동생들이 형 오빠 집에 온 건데 그렇게까지 면박을 줬어야 했어? 애초에 당신이 안 데리고 왔으면 면박당할 일도 없었잖아. 어디서 날 나쁜 사람 만들려고 들어? 왜? 동생들 앞에서 망신당하니까 창피해? 당신 아내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사는 거나 창피해 좀. 남편은 그런 제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입을 꾹 다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소기에 경을 끼었는지 남편은 며칠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회사 사람들을 끌고 온다며 또 전화를 제게 걸었더라고요. 그때 절대 오지 말라고 소리친 전 정말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회사 사람들을 끌고 왔던 남편은 단단히 망신을 당한 거죠. 그제야 남편은 술에 취해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대신 남편은 술버릇이 더 진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후! 한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샤워를 하며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소리 울리는 곳에서 그 늦은 밤에 말이죠. 덕분에 경비실과 다른 집들에게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죠. 정말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저는 허리가 90도가 넘어가도록 그때마다 사과를 드렸어요. 나중엔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경비실과 근처 세대들의 선물까지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도 원래 허리 숙여서 사과드리지 못해? 아, 참, 진짜. 내 집에서 내가 노래 부른다는데 되게 눈치 주네. 조용히 하라고 좀. 아직도 술 덜 깼어? 후라이팬으로 뒤통수 쳐서 별이라도 보이게 해줘? 얼른 사과 안 드려? 또 남편은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상사에게 실수도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있더군요. 이 대머리 깍두기 개나리 자식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가 부장이면 다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상대는 바로 남편 회사의 부장이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달려가 말리며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까지 뺏어 들었습니다. 아, 나와봐. 이 자식 이거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생긴 거 말라 비틀어진 미역 줄기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오늘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 할 거야. 대체 내일 일어나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제발 그만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이 사람 안 사람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인사불성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착각이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근데 남편분 회식 때도 술버릇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평소에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부장님은 불쾌한 듯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어찌나 망신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난 남편은 역시나 이불을 걷어차고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더 일찍 나 안 말렸어, 여보. 나 완전 망했어. 이제 회사를 어떻게 가. 박 부장 뒤끝 완전 긴 쫌생인데.
그러게 그런 쫌생이 누가 먼저 건들래? 어제 당신 하는 말 들어보면 쫌생이가 아니라 부처라도 당연히 열받았을 거야. 그놈의 술에 결국 잡아먹혀 술을 끊을래? 제발 술 좀 작작 마셔. 나중에 애가 당신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런 남편이 너무 한심해 전 화를 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출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은 한동안 야근과 다크서클을 달고 살았어요. 또 이후 승진에서도 2번이나 누락됐죠. 저는 그런 남편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이뿐 아니라 남편은 술에 취해 집도 못 찾아오다 경찰차를 타고 집에 오기도 하고 어느 날엔 거실 한복판에 실례까지 했습니다. 거실이 화장실인 줄 알고 소변을 보던 남편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었네요. 당장 달려가 남편의 등을 찰싹찰싹 치면서요. 개니? 개야? 요즘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도 화장실은 다 가린다는데 당신 진짜 개만도 못하게 이럴 거야? 이럴 거면 술 처먹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마. 그날 일은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는지 남편은 한동안 술을 자중하는 듯 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 정말 이골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과 너무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너무 배신감이 들고 힘들었습니다. 하나 더 문제였던 건 저와 술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시부모에게 저와 싸운 일을 이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댁에서 시부가 남편에게 술을 권했는데 남편은 절 쓱 보더니 큰 소리로 빈정댔어요. 아, 이걸 마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술 마신다고만 하면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어서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가 있겠어요? 진짜 결혼 생활 하기 너무 힘든 것 같네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자 시부는 남자가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왜 서방일에 그렇게 왈가왈부하니? 하며 제게 못마땅한 듯 말하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그동안 남편이 한 실수를 전부 말해드렸어요. 제가 부부 사이를 어른들께 고자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인간이 먼저 자기 입으로 무덤을 파네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은 제 앞에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뒤에선 하나도 반성을 안 했나 본데 2분이 혼 좀 내주세요. 저는 모든 사실을 들은 뒤 시부모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이었죠. 시부는 여전히 남자가 술버릇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너도 참 유난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시모는 한술 더 떠서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예, 남자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남자 기죽어서 못 살아. 넌 집도 네가 해왔으니 애가 더 길을 못 펴고 살지 않겠어? 네? 술버릇이랑 기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말고 잘 달래서 잘 살아보란 뜻이야. 남잔 기가 꺾이면 남편 구실 하기도 힘들어. 솔직히 네 기가 성민이에 비해 좀 센 것도 맞지 않니? 아내가 됐으면 현명하게 남편을 잘 다룰 줄도 알아야지. 남잔 여자하기 나름이다 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살 웃으며 결국 한다는 말이 제가 현명하지 못해서 남편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시몬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너 우리 둘째랑 막내가 술 먹고 그 집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했다며? 맏며느리가 돼서 시동생들한테 마음 좋게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한번 이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기왕 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 집안의 평화는 다 며느리 하기 나름인 거 알지? 앞으로 믿는다.
그런 시모 뒤에서 시동생과 시누인 제 눈치를 보다 이내 먼 산 보는 척을 하더군요. 집안에 분란 만들기 싫어 아무 말 안 했더니 그 둘이 먼저 시모에게 일렀던 거예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식들 편만 든 거고요. 이제 보니 삼남매가 다 잃는 보가 따로 없었고 시부모도 자기 자식들 감싸기만 바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저보다 2살이나 많은 애를 키우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싫다고 하면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게 남편의 도리죠. 남녀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술 먹고 밤에 남의 집에 찾아가는 건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지양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아가씨랑 도련님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시모도 시부도 애가 참 드세다며 혀를 끌끌 차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도 크게 화를 냈어요. 왜 우리 사이 일을 당신 부모님께 일러? 당신 가족이 당신 편 들어주니까 의기양양해? 이거 진짜 유치하고 어리석은 짓이야. 결혼했으면 우리 사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자꾸 당신하고 싸우게 되니까 어른들이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한 거지.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당신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들을 생각도 안 했잖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또 그런 식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우리 불화 얘기하기만 해.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와 다투면 한 번씩 자꾸 시부모에게 일렀습니다. 그럼 또 시부모는 남편 편만 들었죠. 특히 시모는 말은 웃으며 부드럽게 했는데 말투만 부드러우면 뭐 하겠습니까? 내용은 결국 네가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는 팔은 안으로 굽는 소리였는데요. 저는 점점 그런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정이 떨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하는 큰 사건이 생기더군요. 재규나, 재규나, 불쌍한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팠을까. 제 남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장을 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답니까? 분통 터지게도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그놈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긴 살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런 동생의 마지막에 저와 친정 식구들은 모두 패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는지 가슴이 찢어질 따름이었죠. 동생이 관과 함께 화장될 때 옳겐 어린 조카를 안고 무너지듯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시금까지 전폐하셨고 전 그런 부모님을 챙기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죠. 심지어 부모님은 자신의 친정으로 들어간 올케에게 조카를 잘 부탁하며 인연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올케의 새 인생을 위해서요. 올케 또한 저희 가족을 보면 제 동생이 생각날 것 같아 두렵다며 우리에게 울며 작별을 고했죠. 그렇게 부모님과 전 정말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하늘에서 재균이가 더 힘들어할 게 아니니 밥이 안 들어가도 꾸역꾸역 삼키고 살아야지. 우리 재균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지.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동생을 떠나보낸 뒤부터 저와 친정 부모님은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술버릇까지 심한 사람은 질색을 하게 됐죠. 그랬으니 제가 남편이 곱게 보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주자로 인해 자식을 잃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까지 남편이 술주정을 부린 겁니다.
그전에 남편은 그래도 술에 취해 저희 부모님 앞에서 헛소리는 좀 했을지언정 큰 실수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돌아온 명절인 추석날 남편은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뭐야, 자네 언제 술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동안 부모님은 남편의 술버릇과 고자질로 인해 제가 힘들어했다는 건 대충 알고 계셨어요. 참다 못한 제가 현명한 해결 방법을 상의하려 두 분께 한번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다들 술에 예민해 있던 시기에 딱 한 잔만 하겠다던 남편은 친정에 있던 당금주를 한 통 다 비웠더라고요. 제가 애를 방에다 재우고 나왔던 사이에요. 어찌나 빨리 마셨던지 아빠가 말리려고 하셨을 때 이미 술통은 빈통이 된 뒤였죠. 그리고 남편은 갑자기 흥이 난다며 아들 잃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던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TV 리모컨까지 공중으로 던졌다 받았다는 묘기까지 부리면서요. 당신 그만 못해? 분위기 파악 좀 해. 내가 특히 친정에서 술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하필 오늘 이 난리야? 아이 그럼 기분이 좋은데 어떡해.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우울하신 기분 이 사이가 재롱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괜찮으니까 안 깨. 방에 들어가서 술 좀 깨. 화가 나신 것 같았지만 아빤 애써 참으며 좋게 말씀하시더군요. 저 또한 남편을 말리며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부모님을 뿌리치고 들어가지 않더니 기어코 거실에 놓여있던 동생의 사진이 담긴 큰 액자를 리모컨으로 깨버리더라고요. 아, 처남 사진이 깨졌네. 아, 깨졌네?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우리 재균이 사진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지? 기겁한 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깨진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늘로 간 동생이 다시 해를 당한 것처럼 느껴져 분노하고 눈물까지 터졌죠. 어쩜 그렇게 사람이 술만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심정인데 그런 우리 앞에서 술에 취한 걸로도 모자라 내 동생 사진까지 깨? 진짜 이젠 당신이 지긋지긋하다. 재규나 아프지? 누나가 미안해. 음, 윤정아, 울지 말거라. 엄만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펑펑 우는 절 안고 달래주셨습니다. 아빤 그 상황을 물끄러미 지켜보다 남편에게 이를 꽉 깨물고 말씀하셨어요. 이서봐, 우리 윤정이가 손을 올린 건 잘못이지만 자네도 잘한 거 없네. 이만하면 됐으니 얼른 들어가서 자게. 하지만 장인어른 너무 아픈데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했다간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만 들어가. 하지만 남편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꾸하려 들자 아빤 참다 참다 결국 언성을 살짝 높이셨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위축된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은 저와 부모님께 싹싹 빌긴 빌었어요. 아빤 그런 남편에게 무거운 표정으로나마 최대한 점잖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당금주든 양주든 전부 버려버릴 테니 내 눈앞에서 술은 입에 댈 생각도 하지 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윤정이 앞에서도 술 조심하고 이렇게 계속 추태를 부리면 어떤 여자가 자네와 계속 살 수 있겠나? 내 장인어른. 남편은 풀이 죽은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전 이미 그런 남편에 대한 정이 정말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번엔
자기도 잘못한 걸 알긴 아는지 남편은 이번에 시댁에 차마 동생 사진 액자를 깬 일을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 그렇지 남편은 얼마 안 가 또 술에 취해 들어오고 실수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런 남편에게 질려버린 전 이젠 화도 내기 싫을 지경이라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아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사람으로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게 부부가 만나 쉽게 살던 와중 다음 명절인 설날 연휴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요? 그래, 열이 잘 안 떨어지고 영 힘도 없더라. 저희 부부는 원래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하룻밤 잔 뒤 다음날 저녁집 친정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께 엄마가 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해엔 엄마가 걱정되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친정에 가기로 말을 맞췄었어요. 점심만 먹고 시댁에서 일어나기로요. 솔직히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싫어 시댁에 있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전 꾸역꾸역 참고 명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명절 당일 남편은 대낮부터 낮술까지 먹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니 최대한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전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친정 가야 되니까 술 그만 마셔. 운전은 애 카시트에 태우고 내가 하면 되니까 가면서 술 깨게 좀 자. 알았어.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좀 보채지 좀 마. 하지만 이미 취기가 오른 남편은 엉덩이가 쇳덩이처럼 무거웠는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서울에 일이 있어 조금 전에 시댁에 왔던 시누이도 옆에서 제 말을 듣더니 그런 남편을 거들었어요. 새언니, 저 방금 왔는데 좀 더 있다 가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형수님, 자꾸 형한테 친정 가자 하시면 갈 처가도 없는 저 너무 서러워요. 노총각은 웁니다, 울어.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시동생도 술이 얼큰하게 올라선 실실 웃으며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짜증이 나서 말했어요. 아가씨도 명절이니까 부모님 보고 싶어서 여기 온 거고 도련님은 어머님, 아버님 맨날 보고 사시잖아요. 제 남편도 어제부터 와서 하루 꼽아 어머님, 아버님 뵙고요. 그럼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아프시기까지 한데 이만 가봐야죠. 그래도 짜증을 최대한 누르며 전 차분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제 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부는 연거푸 술을 들이마셨고 시모는 오히려 남편에게 술을 한 잔 더 따라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생긋 웃으면서요. 이에 모처럼의 명절인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성민이 말처럼 네 시누이도 방금 왔잖아. 저희 엄마 아프시다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얼른 가라고 하시기는커녕 이러시면 저 서운해요. 어머 어머,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이 그럼 꼭 내가 나쁜 시어머니인 것 같잖아. 누가 안 보내준대?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조금만. 그놈의 조금만이 대체 언제냐고 소리를 빽 질러버릴까 싶다가도 다른 날도 아닌 민족 대명절인 설날 당일이니 제가 조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화를 부르면 1년이 운이 없다는 말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속이 너무 부글댔기에 방에 들어가 아이를 재우며 참을 인자를 새겼죠. 그런 제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시댁 식구들은 계속 술을 마시며 왁자지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다 3시가 지나자 전 이러다 진짜 못 일어나겠다 싶어 남편을 방으로 불러 말했어요. 여보, 더 늦기 전에 친정 가자. 일찍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부모님 기다리고 계실 거야.
술도 지금 너무 많이 마셨고, 저는 이젠 동생도 올케도 없으니 두 분이서 쓸쓸히 우리를 기다리실 생각을 하며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곤 그 방 탁상에 올려져 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제게 툭 던지더라고요. 뭐야, 휴대폰은 왜? 그냥 오늘 말고 내일 간다고 문자나 보내드려. 나 지금 술 많이 마셨잖아. 그럼 어차피 장인 장모님도 안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처가 가면 장인어른 나 술도 더 못 마시게 하실 텐데 나 오늘 이 기분 망치기 싫어. 우리 좀 늦게 간다고 장모님 안 돌아가셔. 뭐? 돌아가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걸 알면 애초에 술을 덜 먹었어야지. 근데 이만큼 술을 먹은 것도 모자라 가면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더 가기 싫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괜히 말꼬투리 잡지 마. 아이 몰라 몰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일찍 간다고 한 거 너무 서운하셨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당일 말고 그 다음 날이나 돼야 친정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괜히 죄송해서 우리도 내일 간다고 그냥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시더라. 어차피 장모님 약 드시고 많이 괜찮아지셨다며. 누구 마음대로 내일 가? 이미 다 얘기된 일인데 이제 와서 정말 화나게 할래? 좋은 말 할 때 간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 가족도 그래. 내가 엄마 아프셔서 일찍 간다고 다 말했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먼저 가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날 오히려 잡아둬? 그 와중에 어머님은 심지어 내일 가라고 하셨다니.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래? 뭐? 나한테 서운? 당신 지금 우리 가족 욕하는 거야? 그래. 어쨌든 내가 오늘 좀 일찍 가자고 하고 지금 말 바꾼 거니까 오늘은 내가 특별히 봐줄게. 당신이 우리 가족 욕한 거 특별히 안 일러줄 테니까 그냥 잠자코 있어. 당신 부모님한테 안 일러준다고? 일러. 누가 겁난데?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도 꼭 나보다 자기들이 항상 우인 사람들처럼 말하더라. 며느리가 뭐 하인이야? 죄인이야? 아이 또 그 말꼬리 잡는다. 괜히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얼른 장인어른한테 문자나 보내. 어, 문자 보내줄게. 어디 두고 봐. 술에 취한 남편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짜증을 있는 대로 내며 나가버리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번에 조금 혼도 났겠다. 가면 술도 못 마실 것 같으니 친정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걸 또 시모가 더 부추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남편 말대로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저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인간 또 술에 취해서 이젠 친정에도 가지 말래요. 제가 이제 그만 친정 가겠다고 또 자기 부모한테 이른다고 비아냥대고 이 집 식구들도 이 인간이랑 다 한통속이에요. 그래도 애랑 둘이서 무조건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지 말고 기다려라. 아빠가 데리러 가마. 무조건 이 아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아빠는 제 연락을 기다리셨던 건지 금세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문자만 봐도 화가 나서 절 데리러 오신다고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곤 시댁 주소를 보내놓으라시기에 저는 우선 주소도 보내놨어요. 아빠를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게 죄송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만 잃을 부모 있냐, 나도 잃을 부모님 있다는 오기도 생겼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를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건 너무 죄송한 것 같아 전 고민 끝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출발하셨나? 안 받으시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 아픈 엄마에게 전화해보기도 좀 그래서 전 결국 아빠를 기다리게 됐어요.
분노를 꾸역꾸역 참으면서요. 그리고 거의 2시간이 지난 뒤 시댁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아빠가 오셨다 싶어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후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누구지 하며 인터폰으로 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우리 아빠인데? 하며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자, 장인어른이 오셨다고? 여길 왜? 나 데리러 오신 거야. 당신만 잃을 부모님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아빠한테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이 친정 못 가게 한다고 일렀어. 진짜 애도 아니고 그런 걸 일렀다고? 그럼 당신은 애라서 매번 당신 부모님한테 쪼르르 가서 일렀냐? 아빠! 저는 당황한 남편을 노려보며 시댁으로 들어선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등장하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당황하며 엉거주춤하게 일어나더군요. 아빠는 화가 난 표정으로 남편에게 사자후를 내지르셨어요. 자네 가족들은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 있는데 왜 우리 딸은 부모도 못 보러 오게 하나? 그리고 자네, 오늘도 술을 또 어지간히 처먹었구만. 저번에 내가 분명 술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요, 장인어른. 제 막내 동생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아쉬워서. 자네만 자기 가족 챙겨도 되고, 우리 딸은 아픈 엄마도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네 우리 딸이 그만 가자고 보채했다고 그걸 또 이르려고 했다며? 자네만 부모 있나? 우리 딸도 부모 있네.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아빠는 딸의 일에 크게 화가 나 오래전 봉인해 두셨던 맹수 같은 성정을 꺼내신 겁니다. 조금 언성을 높이신 모습을 보기만 했지 이런 아빠의 모습은 처음 본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꼬리를 내리자 시모가 끼어들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 보세요, 사돈어른.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사돈 집에 쳐들어오기까지 하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사돈.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용기를 얻었는지 슬쩍 뒤로 빠져있던 시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빤 그런 시부모에게 코웃음을 치며 무섭게 말씀하셨죠. 경우? 경우?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경우를 말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마가 아프다고 좀 일찍 가겠다는 애 친정에도 못 가게 막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어요. 그동안 이서방이 툭하면 당신들한테 우리 딸이랑 싸운 거 이르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수다. 당신들이 괜히 우리 딸만 나무란다는 것도요. 그래도 결혼한 딸 인생을 너무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선 내가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네요. 우리 애가 저놈이랑 더는 못 살겠다는데 내가 더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못 산다고 했다고요? 그럼 허구한 날 술 처먹고 사고치고 아나무인 되는 데다가 저 나이까지 부모한테 이르기만 좋아하는 추잡스러운 놈이라 내 딸이 더 살고 싶겠습니까? 그쪽들도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면 혼을 낼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내 딸한테 뭐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명절에 친정까지 못 가게 해. 이 망할 놈의 짓구서 감히 내 딸을 우습게 봐. 아빠 말씀하다 보니 열이 받으셨는지 나중엔 반말로 마구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거실에 있던 시댁 가족 사진 액자를 와장창 깨버리시더군요. 시모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어요? 신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댁들 아들이 우리 집에서 술 취해가지고 세상 떠난 우리 아들 사진 액자 깨부숴 먹은 건 알고 계슈?
우리 성민이가요? 그럼 누구겠소? 이건 그 액자값 대신이라고 생각하시오. 내 딸 무시한 당신들 자체가 아니라 사진만 깨부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 얼굴은 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소중한 아들 평생 품에 끼고 사시오. 윤정아, 애 데리고 나와. 어여 집에 가자. 이딴 집구석이랑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말고. 아빤 남편이 동생 사진이 담긴 액자를 깼던 걸 기억해뒀다가 열이 받은 김에 시댁에 그렇게 복수를 하셨던 겁니다. 전 아빠 말씀에 얼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왔어요. 아이는 시끄러워 놀랐는지 이미 깨서 울고 있었죠. 그 와중에 아빠에게 무서웠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던 남편은 괜히 저에게 되도 않는 으름장을 놓으려 들더군요. 당신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우리의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어? 당신처럼 추잡스러운 주정뱅이 아빤 우리한테 없는 이만 못해. 그리고 사돈 사이가 이렇게 와장창 깨졌는데 우리 사이가 나만 하겠니? 난 이제 당신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해. 제발 이제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어. 당신하고 결혼한 거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하지만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혼 통보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예, 넌 네 아빠 믿고 너무 건방진 거 아니니? 어디 감히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보이는데요? 저 눈 안 나쁜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아빠 앞에서 또 저 야단치시려고요? 쓸데없이 죄도 없는 남의 집 딸한테 훈수들 시간에 저 엉망진창인 어머님 아들부터 사람 좀 만드세요. 전부터 꼭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제 속이 시원하네요. 그런 시모에게 저는 속 시원히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곤 초토화가 된 시댁을 뒤로 한 채 아이와 아빠와 함께 시댁을 나와버렸죠. 아빤 그 길로 친정이 아닌 저희 집으로 가서 저와 아들의 짐을 다 싸들고 나온 뒤에야 친정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보니 다행히 엄만 그렇게 편찮진 않은 상태시더라고요. 전날 열이 많이 내리셨다면서요. 엄만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어코 그 승질을 못 누르고 초토화를 만들고 왔어요. 에휴, 그래도 잘했어요. 아무리 다 큰 자식이 인생에 간섭하는 거 아니라지만 우리 자식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윤정아.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이혼하고 안정 찾고 살아. 한 번쯤 썩은 나무다리를 잘못 골라 건너다 인생이 곤란해졌다고 한들 지나고 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되는 게다. 그러니까 속상해할 필요 없어. 그런 엄마와 함께 아빠 또한 애 키우는 것이든 혼자 사는 것이든 전부 부모님이 도와줄 테니 앞으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갔는지 제게 전화해서 울먹거리더군요. 당신 애랑 당신 짐 다 빼갔더라? 진짜 나랑 그만 살려고 그래? 아니 처가 한번 늦게 가자고 했다고 당신도 장인어른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해? 당신 나한테 한 번만 잘못을 했어? 나 그동안 당신 몇 번이나 봐주고 용서해줬어. 그러다 오늘 일로 당신에 대한 내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을 뿐이야. 난 내 동생 앗아간 그 음주운전자 생각나서 술에 취해 진상되는 당신 모습도 보기 싫고 나랑 싸우면 당신 부모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는 당신 모습도 아주 지긋지긋해. 명절 끝나면 바로 집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그 전에 당신은 당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해. 당신이 해온 혼수는 안 빼가면 다 중고로 팔아버릴 테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술도 끊고 두 번 다시 부모님한테 이러지도 않을게. 이번에 진짜 약속할게.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줘. 어? 장인어른께도 용서빌러 가고 싶은데 차마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우선 장인어른께 말도 잘 좀 해주라.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이 사과는 한번 해줘야 돼. 우리 부모님 아까 일로 화 많이 나셨거든. 그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절 붙잡을 수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게다가 질질 짜며 제게 매달리는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사과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사과 같은 소리 하네. 난 당신도 당신 집안도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헛소리 말고 끊어. 명절 끝나면 이혼 서류 법원에 내려갈 준비나 해. 이후로도 남편은 제게 매달리려 했지만 전 전화고 문자고 전부 씹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놈은 아빠가 무서웠는지 친정으로는 찾아오지도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왔기에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 지금 근처에 계시다는데 당장 불러볼까? 이번에 깨지는 건 네 뚝배기가 될 텐데 괜찮겠어? 그러자 그놈은 아빠라는 말에 기겁하며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그놈은 제가 집을 내놓고 이혼에 대한 의사도 굽히지 않자 이혼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에게 한번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전 받지도 않았죠. 어차피 들을 말도 없었고 할 말은 명절에 다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집을 팔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 사실을 근거로 들며 전 아이의 양육권도 사수하려고 노력했어요. 끝내 법원은 제 편을 들어줬기에 전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오고 남편에게 다달이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쯤 지나 얼마 뒤면 곧 이혼 후 처음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그때 일이 생각나 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건너 건너 지인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지금 시댁에서 쭉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전 남편의 회사까진 차로 편도 1시간 반쯤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꽤나 힘들게 통근하며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신우인 만나던 남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작년 여름에 급히 결혼을 하게 됐다는데 자기 시댁의 시집살이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안에 만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번 추석에도 신우인 시댁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제게 하려 한 짓을 신우이가 곱절로 돌려받은 거예요. 전 남편은 제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 제게 건너 건너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후회한다 어쩐다 하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들은 한 지인이 제게 전 남편에게 들은 전 시댁 식구들의 근황을 얘기해 준 거죠. 야, 윤정아, 너 혹시라도 그 사람 연락하거든 절대 받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 진짜 후회하고 반성했으면 술부터 끊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긴커녕 그 인간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다닐 때마다 술에 취한 목소리래. 나한테 전화했을 때도 술주정이었다니까? 어차피 흔들릴 생각도 없었지만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간과 더 늦기 전에 헤어진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도 생각했죠. 전 앞으론 그 인간과의 결혼 생활은 싹 다 잊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친정 부모님을 잘 모시며 아이를 잘 키우는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하늘에 있는 동생이 부모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전 앞으로 재혼 생각은 없이 부모님 곁에서만 오래오래 살아갈 생각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일부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아내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임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참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나만큼 귀한 누군가의 자식이고 처가 또한 자신의 부모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남편 자격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이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음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니 항상 술에 대한 경각심도 모두 가지고 사셨으면 해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